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볼 이야기는요. 바로 신뢰에 관한 것입니다. 특히 중고차 거래처럼 때로는 좀 의심의 눈초리가 먼저 가게 되는 그런 분야에서 진심과 믿음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또 단단해지는지에 대한 아주 흥미로운 사례인데요. 저희가 받은 거제 고객과 착한 딜러의 신뢰 거래라는 영상 대본 일부를 바탕으로 착한 딜러 양현우 씨와 거제에서 오신 고객분의 실제 이야기를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네, 이게 단순히 차 한 대 사고 파는 그런 과정을 넘어서는 이야기죠. 맞아요. 그 보이지 않는 온라인 공간에서 시작된 믿음이 현실에서의 만남, 또 예상치 못한 변수들을 거치면서 어떻게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하는지 그 생생한 과정을 담고 있더라고요. 그렇죠. 자, 그럼 이 특별한 거래 속으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볼까요? 무엇이 이분들의 관계를 특별하게 만들었는지 그 핵심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모든 일의 시작은 올해 2월이었습니다. 거제에 사시는 50대 중반의 한 고객분이 착한 딜러에게 전화를 거셨어요. 네. 찾고 계셨던 차는 300만 원대 예산의 경차 모닝이었고요. 근데 이 첫 통화에서부터 좀 재밌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어떤 점이죠? 고객분이 이 딜러를 선택한 이유인데요. 직접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유튜브에서 착한 딜러님 영상을 쭉 봤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가서 연락드렸어요. 이 한마디요. 이게 딜러분한테는 그냥 칭찬 그 이상으로 큰 의미로 다가왔다고 하네요. 네, 바로 이 부분. 그러니까 온라인 콘텐츠가 어떻게 실질적인 신뢰의 어떤 씨앗이 되는가.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특히 중고차 시장처럼 뭐랄까 정보의 비대칭성이 좀 크고 또 과거의 안 좋은 경험들 때문에 소비자들이 기본적으로 좀 경계심을 갖기 쉬운 환경이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그렇죠. 네. 이런 상황에서 딜러가 유튜브라는 플랫폼을 통해 자기 업무 방식이나 차량에 대한 지식, 심지어는 뭐 거래 철학 같은 것까지 꾸준히 그리고 좀 진솔하게 보여준 거예요. 이게 잠재 고객에게는 이 사람이라면 믿을 수 있겠다 이런 판단의 근거를 제공한 셈이죠. 아마 여러분도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온라인상의 어떤 평판이나 후기, 전문가 콘텐츠 같은 걸 비중 있게 참고했던 경험 분명 있으실 거예요. 네, 저도 그래요. 네, 이게 보이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중요해지는 그런 디지털 세상에서의 평판 관리, 또 소통의 힘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아요. 그냥 상품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보여주는 콘텐츠의 힘이랄까요? 그렇게 첫 통화가 아주 기분 좋게 마무리되고 이제 몇 달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8월 중순 딜러분이 정말 정신없이 바쁜 어느 날이었대요. 바로 그 거제 고객분한테서 다시 전화가 온 겁니다. 아, 바쁠 때. 네. 근데 너무 정신이 없던 나머지 딜러분이 죄송합니다. 지금 너무 바빠서요. 제가 나중에 꼭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좀 서둘러서 통화를 마쳤다고 해요. 근데 전화를 끊고 나서 이게 계속 마음이 쓰였다고 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아차, 나를 믿고 다시 연락 주신 건데 내가 너무 성의 없이 대했나? 혹시 기분 상하시진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는 거죠. 책임감이 느껴지네요. 네. 그래서 결국 다음날 아침 일찍 딜러분이 미안한 마음을 가득 담아서 고객분께 다시 전화를 걸었대요. 어떤 반응이실까 좀 조마조마했는데 다행히 고객분은 웃으시면서 아이고 괜찮습니다. 바쁘신데요 뭘 이렇게 오히려 딜러를 이해해 주셨다고요. 아, 다행이네요. 네. 그래서 이 통화 끝에 딜러분은 정말 감사하다. 이분께는 내가 무조건 좋은 차를 찾아드려야겠다. 이렇게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됐다고 합니다. 저는 이 에피소드가요. 신뢰관계를 다룰 때 우리가 좀 간과하기 쉬운 점을 딱 짚어준다고 생각해요. 어떤 점일까요? 신뢰라는 게 완벽함에서만 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상치 못한 실수나 어떤 문제 상황이 생겼을 때 이걸 어떻게 인정하고 또 책임감 있게 해결하려고 노력하는가, 거기서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수를 어떻게 대처하느냐. 그렇죠. 바쁜 와중에 고객 응대가 좀 미흡했던 건 분명 딜러의 실수잖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실수를 딱 인지하고 불편했을 상대방 마음을 헤아려서 먼저 사과하고 관계를 회복하려는 그 적극적인 태도, 이게 핵심이라는 거죠. 네네. 여기서 우리는 뭐랄까 신뢰 회복의 역설이라고 부를 만한 현상을 볼 수 있어요. 문제를 그냥 덮거나 변명하는 대신에 솔직하게 인정하고 바로잡으려는 노력이 오히려 처음 관계보다 더 단단한 믿음을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와, 신뢰 회복의 역설. 정말 흥미로운 관점이네요. 실수가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 네, 이게 단순한 판매 기술이 아니라 관계 그 자체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진정성이 드러나는 부분이죠. 그렇군요. 그리고 이 다짐이 있고 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요. 이 대본이 쓰인 바로 그날
한 번 예상치 못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또요? 어떤 상황이죠? 고객분한테서 갑자기 전화가 온 거예요. 딜러님, 저희 지금 거제에서 창원으로 출발했습니다. 곧 도착할 것 같아요. 예고 없이요? 네. 그런데 하필 그날이 딜러분의 정기 휴무일이었다고 합니다. 쉬는 날에. 네. 보통 같으면 오늘 쉬는 날이라 죄송합니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 딜러분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네, 알겠습니다. 조심히 오십시오. 저도 바로 매장으로 가겠습니다. 이렇게 답하고 바로 집을 나섰다고 해요. 오, 대단한데요? 몇 시간이나 걸리는 그 먼 길을 오직 자신을 믿고 찾아오는 고객을 생각하니까 휴일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막상 고객 부부를 만나서 함께 차량을 둘러보니까 처음 원하셨던 모닝 중에서는 예산이나 상태면에서 딱 마음에 드는 차를 찾기가 어려웠다고 합니다. 계획대로 안 된 거네요. 그렇죠. 여기서 또 한 번 주목할 만한 지점이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양측 모두가 보여준 유연성입니다. 유연성. 네. 고객 입장에서는 처음 생각했던 모닝이라는 특정 모델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그 먼 길을 오셨잖아요. 근데 막상 적합한 매물이 없다는 현실에 딱 부딪혔을 때, 그럼 그냥 돌아가겠다거나 실망감을 크게 드러낼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지 않으셨어요. 딜러가 대안으로 제시한 스파크라는 다른 차종을 좀 열린 마음으로 살펴볼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점, 이게 참 인상적입니다. 그렇죠. 고객빈도 대단하시네요. 딜러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신의 휴일을 반납하고 나왔다는 점, 그리고 고객의 초기 요청은 분명 모닝이었다는 점에 얽매이지 않았어요. 대신에 고객의 실질적인 필요, 그러니까 안전하고 깨끗한 경차, 그리고 예산이라는 핵심 목표에 딱 집중해서 현재 상황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만족스러울 만한 대안을 찾아서 제시하는 그런 문제 해결 능력을 보여줬죠. 상황 대처 능력이 뛰어나신 거네요. 맞습니다.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고객과 함께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가는 이 과정 자체가 신뢰를 바탕으로 한 협력 관계의 아주 좋은 예시라고 봅니다. 이런 유연성이 없었다면 아마 거래는 거기서 그냥 끝났을지도 모르는 거죠. 맞아요. 그렇게 고객 부부도 스파크 차량을 좀 긍정적으로 보기로 하면서 딜러는 곧바로 행동에 나섭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은 차량을 리프트, 그러니까 차체를 들어 올려서 밑바닥까지 살펴볼 수 있는 장비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올려서 하부 상태를 아주 꼼꼼하게 점검하는 것이었습니다. 평소 운전자가 직접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까지 투명하게 보여주겠다는 의지였겠죠. 그렇죠. 중요한 부분이죠, 하체는. 네. 다행히 점검 결과 연식대대 주행거리가 짧고 사고 이력도 없던 만큼 하부 상태도 부식이나 누유 없이 매우 깨끗했다고 합니다. 고객분도 직접 눈으로 확인하시고는 이야, 정말 깨끗하네요 하면서 만족감을 표시하셨다고 하고요. 오, 일단 상태는 좋았네요. 네. 그런데 상태 좋습니다. 계약하시죠. 이게 아니었어요. 여기서 딜러의 책임감 있는 약속이 이어집니다. 어떤 약속이었나요? 차량을 더 자세히 살펴보니까 앞 유리에 눈에 잘 띄지는 않는데 미세한 실금이 발견됐대요. 당장 운행에 큰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안전과 미관을 위해서 새 것으로 교체해 주기로 약속합니다. 오, 앞 유리를요? 네. 또 조수석 쪽 백미러가 전동으로 접히는 기능이 약간 매끄럽지 않았는데 이것도 그냥 통째로 교환해 주기로 하고요. 시동 걸 때 약간 거친 느낌이 드는 부분도 출고 전에 완벽하게 정비하고 기본적인 소모품인 부동액까지 교체해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와, 가격대가 200만 원대인 중고차인데 이 정도까지 해주는 게 이게 일반적인가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반적이라고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렇죠. 네. 특히 250만 원이라는 최종 가격을 생각하면 더 그렇죠. 앞유리 교체나 전동 사이드미러 교체는 부품값이랑 공임 생각하면 수십만 원이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작업이거든요. 꽤 큰 비용이네요. 네. 부동의 교환이나 시동 관련 정비도 마찬가지고요. 여기서 딜러의 행동이 가지는 의미는 크게 두 가지라고 봐요. 첫째는 투명성입니다. 차량의 장점뿐만 아니라 발견된 미흡한 점까지 솔직하게 다 공개하고 이걸 개선하겠다는 구체적인 약속을 함으로써 고객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신뢰를 극대화하는 거죠. 네, 숨기는 게 아니라 다 보여주고 고쳐주겠다. 그렇죠. 둘째는 책임감입니다. 단순히 차를 그냥 현재 상태로 팔고 끝내는 게 아니라 고객이 앞으로 안전하고 만족스럽게 차량을 운행할 수 있도록 판매자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가격을 넘어선 가치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아, 이 가격대 차에 뭘 더 바라세요? 이런 태도가 아니라 이 가격이라도 제가 책임지고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이런 자세의 차이인 거죠. 와, 정말 그렇네요. 가격 이상의 가치를 제공하겠다는 약속. 거기에 더해서 딜러는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서비스를 약속합니다. 또 있나요? 네, 바로 출고할 때 연료를 가득 채워주겠다는 것이었죠. 아, 기름까지. 네, 어떻게 보면 사소할 수 있지만 멀리 거제까지 다시 돌아가셔야 하는 고객 입장에서는 정말 기분 좋은 배려였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세심함 하나하나가 모여서 고객 만족도를 크게 높였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 고객 경험이라는 게요, 단순히 핵심 제품이나 서비스의 품질만으로 결정되는 게 아니거든요. 거래 과정 전반에 걸쳐서 느끼는 어떤 감정, 예상치 못한 배려, 문제 해결 방식,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연료 가득 서비스는 비용 자체는 뭐 크지 않을 수 있지만 고객으로 하여금 아, 정말 나를 신경 써주고 있구나. 이 거래는 단순한 돈 거래 이상이구나. 이렇게 느끼게 만드는 아주 강력한 감성적인 신호가 될 수 있어요. 감성적인 신호? 네. 특히 앞서 언급된 여러 정비 약속들하고 이게 딱 결합되면서 딜러의 진심과 전문성에 대한 믿음을 아주 확고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을 겁니다. 네, 그렇게 꼼꼼한 점검과 여러 약속 끝에 최종적으로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차량 가격은 2,500만 원으로 결정되었고요. 대본에서 딜러분이 솔직한 심정을 털어놓으시더라고요. 여러 정비 비용이란 서비스를 감안하면 자신에게 돌아오는 이유는 거의 없거나 어쩌면 오히려 손해일 수도 있는 거래였다고요. 그렇죠. 아까 계산해 봤을 때 그럴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전혀 아깝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훨씬 더 큰 것을 얻었기 때문이죠. 그게 뭘까요? 바로 고객 부부의 진심 어린 만족과 감사였습니다. 딜러님 덕분에 정말 좋은 차 잘 구한 것 같습니다. 믿고 오길 잘했어요. 이렇게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고객의 모습에서 딜러는 그 어떤 금전적인 보상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보람과 행복을 느꼈다고 합니다. 아, 감동적이네요. 네, 특히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오직 자신 하나 믿고 그 먼 길을 달려와준 고객의 발걸음, 그리고 그 나음에 대한 감사함이 너무 커서 그날 하루가 마치 축복처럼 느껴졌다고 회상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결말은 우리에게 가치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질문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네, 비즈니스 세계에서는 흔히 이윤 극대화가 최우선 목표로 여겨지지만 이 딜러분에게 성공적인 거래는 당장의 금전적 이익, 그 이상의 의미를 가지는 거죠. 고객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만족을 넘어서 감동을 주고 그 과정에서 얻는 신뢰와 인간적인 유대감, 그리고 직업적인 자부심 같은 것들.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그렇죠. 이것들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어쩌면 지속 가능한 성공의 밑거름이 되는 진정한 가치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 여러분도 삶의 여러 영역에서 비슷한 경험을 하셨을 수 있어요. 단기적인 손익 계산을 넘어선 선택이 결국에는 더 큰 만족감이나 예상치 못한 기회로 이어진 경험 말이죠. 네, 있을 것 같아요. 네, 이 딜러의 사례는 그런 관계 중심적인 가치 추구가 어떻게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 있는지 잘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살펴본 착한 딜러와 거제 고객분의 이야기는요, 중고차 거래라는 어쩌면 좀 건조하고 이해타산적으로 보일 수 있는 영역이 어떻게 사람 사이에 따뜻한 신뢰와 진심이 오가는 인연의 장이 될 수 있는지를 참 감동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대본 마지막에 딜러분이 남긴 말이 이 모든 걸 딱 요약하는 것 같아요. 중고차 거래는 단순히 차를 사고 파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신뢰와 진심이 만나 이루어지는 소중한 인연입니다. 명언인데요. 그렇죠. 오늘 저희는 투명한 정보 공개에 책임감 있는 약속 이행,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의 유연한 대처, 그리고 작지만 진심 어린 배려들이 어떻게 모여서 고객의 마음을 움직이고 단단한 신뢰를 쌓아 올리는지 그 과정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는 또한 온라인에서 형성된 기대치가 오프라인에서의 실제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검증되고 때로는 그 기대를 훌쩍 뛰어넘어서 더욱 강력한 관계로 발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아주 흥미로운 사례이기도 합니다. 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의 연결.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경험 속에서 온라인의 정보나 누군가의 평판을 통해서 어떤 대상, 사람일 수도 있고 서비스나 장소일 수도 있겠죠.
그런 대상에 대해 긍정적인 기대감을 가졌던 기억이 있으신가요? 그리고 실제로 그것을 마주했을 때 여러분의 그 초기 기대는 현실과 어떻게 만나고 변화했습니까? 어쩌면 기대 이상이었을 수도 있고 혹은 좀 실망스러웠을 수도 있겠죠. 그 만남의 과정에서 여러분 안에 신뢰라는 감정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 역동적인 변화의 순간을 잠시 되짚어보는 것은 어떨까요? 디지털 정보가 현실의 경험과 부딪히면서 만들어내는 그 묘묘하지만 결정적인 신뢰의 화학작용에 대해서 말입니다.